일단은 기본적인 거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이 돼서 겸사겸사해서 지금 유튜브 촬영도 하고 있으니까 은근히 제가 질문 많이 나오는 내용 갖다가 좀 정리를 하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단은 제가 항상 설명회 때 말씀을 드리는 게 절대평가랑 상대평가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절대평가와 상대평가인데 이게 오늘 코로나 이전과 이후 사태에 대해서 같이 연결될 내용이라서 일단 절대평가는 당연하게도 중학교 시험과 모든 진로 선택 과목 같은 거에서 점수로만 판단하는 거랑 상대평가가 등수로 판단하는 거가 되는데 이 기본적인 내용 자체가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과 연계가 되기 때문에 일단 넣어봤고요. 이렇게 기본적으로 절대평가는 지금 현재 중학교 학생들이 되고 있는 건데 수, 우, 미양가 요 순으로 옛날에 수, 우, 미양가가 ABCD로 되는 건데 90점 이상은 당연히 A인 거거든요. 근데 보시면 이게 지금 분당 지역에 있는 수학 A 비율인데 보시면 뭐 순회중 같은 경우는 뭐 수학이 36%, 뭐 백현중은 50% 이런 식으로 거의 뭐 분당 같은 경우는 공부 좀 한다 친 친구들은 거의 A가 나오는, 그러니까 이게 뭐 원래 뭐 A가 30% 이런 식으로 끊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약간 중학교 성적은 약간 뻥튀기가 돼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뭐 이런 식으로 분당해서 이게 작년 2020년도거든요. 물론 코로나 때문에 좀 시험이 쉬워서 그렇게 했는데 이런 식으로 A의 비중이 많이 높다는 거를 볼 수 있습니다. 절대평가는 그냥 현재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상대평가가 이제 뭐 다 아시겠지만 등급으로 이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1등급 4%, 2등급 11% 이런 식으로 다 아실 건데 제가 이렇게 끊어봤는데 보통 이제 제가 항상 학생들한테 우스갯소리로 얘기를 하는 게 저희가 분당에 살고 있기 때문에 현재 지금 촬영하고 있는 곳이 분당이기 때문에 분당보다 너가 대학을 갈 때 나 엄마 수업 듣고 올게 하고서는 분당보다 위쪽으로 가야 된다고 해서 말을 얘기하는데 그거의 범위가 상위 15% 정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상위 15%면 2에 3등급 정도 사이 이렇게 제가 학생들한테 항상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정도 즉 이제 뭐 고등학교에 갔을 때 최종 성적이 보통 대략적으로 예체능을 제외하고 2등급과 3등급 사이 한 15% 정도가 돼야지 인서울에 간다고 보통 보시면 되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등급 같은 경우는 9등급을 나오고 있는데 현재 나오겠지만 내신은 100분위를 안 매기고 등급으로만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이거는 많이 듣는 건데 고등학교 수학 같은 경우는 몇 점 맞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등급이 몇 점이 되느냐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시수 관련된 것을 또 얘기를 할 건데요. 이렇게 현재 교과 이수하고 해서 많이 이것도 질문이 나와서 제가 넣어봤는데 과목 옆에 이게 이런 식으로 성적표가 고등학생에 실제로 나올 건데 이렇게 중간고사, 기말고사, 수행평가 해가지고 보통 중간 30, 기말 30, 수행 40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데 과목 옆에 있는 게 시수거든요. 일주일에 3번 들었다, 4번 들었다 이렇게 되는 건데 이 시수가 같이 수시에 평가가 되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이 자료로 알 수 있는 게 많은데 첫 번째는 이제 시수 관련된 거, 그 중간고사, 기말고사 비율과 시수 관련된 걸 아시면 될 것 같고 기본적으로 요즘에는 고1까지도 거의 중학생이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고2, 고3과 다르게 예전에는 수행평가 비중이 되게 낮았는데 고1은 오히려 지금 수행평가 비중이 더 높거든요. 요즘에는 중간 30, 기말 30, 수행 40 이런 식으로 고1까지는 그러니까 내용만 고등학생이지 내용만 고등학생이고 평가 방식만 상대평가인 거지 거의 중학교처럼 평가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보시면 알겠지만 한국사 같은 과목은 요즘 공통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거의 뭐 96점에 맞아도 262명 중에 25등인데 1등급이 10%까지니까 2등급이거든요. 근데 수학 같은 경우는 64점인데도 2등급이 나오잖아요. 이런 식으로 평가가 된다는 걸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시 모집까지 1학년 1학기 2학기, 2학년 1학기 2학기, 3학년 1학기까지 이렇게 해서 수시 모집 되고요. 3학년 2학기는 들어가지 않고 보통 3학년 1학기 8월쯤에 먼저 접수를 하기 때문에 1학기 2학기 따로 분리를 해서 신청을 하고요. 총 5번의 등급 채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제 제가 이거 자료를 만들면서 가장 최근에 이제 올해 건 아직 안 나왔고요. 작년 거 입시 개량을 좀 보면은 반영 과목 A, B 이렇게 있는데 이게 코로나 때문에 마찬가지인데 올해 입시부터 가장 바뀐 게 뭐냐면 학년별 비율이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1학년 20%, 2학년 40%, 3학년 40% 이런 식으로 비율이 적용이 됐었는데 올해부터 바뀌어서 학년별 비율이 똑같이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학년별 비율이 똑같이 적용이 되고 있어서 요거를 좀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이게 보통 많이 물어보시는 게 연고대를 많이 물어보셔서 연고대 얘기를 하면 반영 과목 A, B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간단하게 주로 국영수사과 과목을 본다고 하시면 되고요. 등급은 이렇게 되는데 보통 이게 연세대 반영 비율인데 이런 식으로 1등급 100, 2등급 5 하는데 감점 요인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3등급 87.5 이런 식으로. 그래서 보통 상위권 대학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내신 2에서 3 거의 최상위권 대학은 내신 2등급 정도 돼야 가는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이렇게. 그리고 공통 과목이 이제 고1 때 배우는 뭐 국영수사가 가장 기본적인 내용과 수학은 고등수학, 뭐 통합사회, 통합과학 이런 게 공통 과목으로 들어가고요. 일반 선택 과목은 이제 보통 이제 문이과 통합이 됐기 때문에 수원, 수탁 공통이거든요. 그래서 일반 선택 과목이 뭐 수원, 수투,
뭐 영어로 치면 영어 독해, 뭐 작문 이런 걸로 들어가면 되고, 이제 진로 선택 과목이 20%가 들어간다고 하는데, 이 진로 선택 과목이 뒤에 제가 말씀드릴 건데, 이제 절대평가가 되는 그런 과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시는 주로 이렇게 서류와 학종, 일단은 제가 학생부 교과와 학생부 종합을 같이 이렇게 가지고 왔는데, 학생부 종합은 여기에 생기부가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생기부는 예전과 다르게 뭐 세특상 이런 걸 제외하고 뭐 자율동아리나 수상력이 다 빠졌기 때문에, 현재 그 교과 평가에서 어떻게 돼 있냐면, 제가 넣진 않았는데 그냥 대학교에서 서류를 평가한다라고만 써 있어요. 그러니까 대학생 얼마나 열심히 했냐라고 했는데, 사실 평가할 수 있는 게 생기부밖에 없는데, 실제로 어떻게 하냐면 담임쌤이 학기 끝나면 생기부 파일 그 폴더를 이렇게 줘요. 이렇게 애들 보고 써오라고. 그러면 제가 써주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이렇게 제가 써주거나 대치동 같은 경우는 아예 학원에 써줘요. 이렇게. 그러면 담임이 거의 입력만 한 수준입니다. 이렇게. 실제로 학교에서 그걸 입력할 수가 없어서 그냥 진짜 선생님한테 찍히거나 그런 정도가 아니면 생기부는 그렇게 특별하게 뭐 하는 게 없고요. 물론 뭐 전교회장을 한다거나 반장을 한다거나 이런 학생회를 한다거나 하면 조금 그 가산점이 있을 수 있는데, 사실상 학종과 이 교과가 그렇게 크게 차이가 없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거 보시면 하는데, 이게 성적표가 아니라 이게 좀 나이스 들어가면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이렇게 나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단위수가 일주일에 몇 번 들었는지고요. 이게 보시면 이게 공통 과목과 일반 선택 과목, 여기서 한 거의 7, 80%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가 진로 선택 과목인데요. 뭐 화학 2, 뭐 과학의 2 과목이라든가 아니면 뭐 수학으로 뜨면 기하 같은 과목, 이런 과목들이 진로 선택 과목으로 들어가는데, 차이점이 뭐냐면 속사 등급이 안 나오죠. 속사 등급이 안 나오죠. 이렇게 절대평가거든요. 진로 선택 과목은. 근데 이 진로 선택 과목을 반영을 원래 안 했는데, 이게 코로나 이후 딱 올해 입시부터 반영을 하기 시작해서요. 근데 또 상위권 대학만 반영을 해요. 상위권 10개 대학, 서울에 있는 10개 대학과 지방에 있는 거점 국립대학과로 불리는 뭐 부산대 같은 그런 곳에서 이제 반영을 하는데, 진로 선택 과목은 비중이 낮고요. 애초에 반영을 자기들 맘대로 하거든요. 이렇게. 그리고 이제 요거는 예체능인데, 예체능도 반영을 합니다. 서울대를 포함해서 모든 과목 예체능을 반영을 하는데요. 반영하는데 뭐 이렇게 보시면 돼요. 만약에 예체능이 5% 들어간다고 하면 100점 만점에 5% 들어간다면 기본 점수가 4.5점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거의. 그러니까 그냥 그런 거예요. 학종에서 학교 생활을 그렇게 써 있어요. 입학 모집 요강에 학교 생활을 얼마나 열심히 했나를 반영하겠다. 되게 두루뭉술하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가치적으로 이렇게 판단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외에 뭐 이런 식으로 평가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고등학교는 성취도가 의미가 없어요. 뭐 성취도는 A인데 4등급이잖아요. 그 이과 친구가 생명과학 이거 생물인데 4등급이 나오면은 수시 쓰기 힘들거든요. 사실상 이렇게 이 친구는. 근데도 성취도가 A잖아요. 이렇게. 그런 식으로 본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과목에는 공통 과목과 선택 과목. 그러니까 고1 과목은 다 공통 과목이에요. 그리고 고2 때 선택한다고 보시면 되고, 이게 많이 질문들을 하시는데 고1 한 이제 좀 있으면 고등학교 친구들이나 이렇게 수요 조사를 해요. 과목 뭐 선택할지. 그래서 이론상으로 만약에 국어를 못하는 친구는 국어 신청을 안 해도 돼요. 국어 신청을 안 하고도 신청을 할 수 있는데, 이게 좀 자사고랑 일반고가 다른 게, 분당에 있는 모든 일반고들은 만약에 국어 신청을 안 한다라고 하면 당연히 뭘 하겠죠. 이렇게 반을 그걸로 개설을 하기 때문에, 실제로 대진고 같은 경우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면 확률과 통계가 문과 전용 과목이 되어버렸는데, 대진고에서 이과를 지금 이걸 강제로 신청하게 했거든요. 이렇게. 대진고에 현재 이과가 한 전교생 300명 중 200명도 있다고 치면은 198명이 확통을 신청하게 만들었대요.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확통을 안 하는 반을 아예 만들기가 싫은 거죠. 이렇게. 그래서 1명, 2명 나오는 게 애매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다 신청을 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서 결국 똑같이 회계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경제 수학이라든가 이런 기타 과목들은 자사고를 제외하고 사실상 하기 힘들어서요. 이렇게. 그래서 수시 접수에서 자사고 특목고가 유리하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수시 모집 보는 건데 이런 식으로 나와요. 이렇게. 이게 지금 뭐냐면 연세대에서 진로 선택 과목 기하라든가 뭐 과학 2 과목을 반영하는 비율인 건데요. 뭐 반영 과목 BC 이렇게 하는데, 뭐 그냥 A, B, C 해가지고 성취도를 감점으로 계산합니다. 이렇게 20% 들어간다고 하긴 하는데, 그냥 진로 선택 과목 보긴 보겠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고2의 수학을 기준으로 이과생이 수원과 기하를 한다고 하면, 수원은 일반 선택 과목이기 때문에 성취가 더 나오고요. 기하는 절대평가이기 때문에 실제로 중간고사도 이번에 안 봐요. 기말고사만 봅니다. 중앙고 같은 학교만 빼면 기말고사만 보고 그런 식으로 들어가는데, 그거를 이제 보통은 수시에 아예 반영을 안 하기 때문에 다 찍고 자는 경우가 많아요. 그걸 다 찍고 자도 대학에 안 들어가기 때문에 이론상으로는 스카이 가는 게 가능하거든요. 여태까지는. 그런 걸 방지하겠다 정도의 의미인 거지, 이거 가지고 대학 유불리가 바뀌진 않아요. 이렇게 진로 선택 과목은. 현재 반영 과목은 국영수, 이과는 과학, 문과는 사회, 그리고 고1 때 공통 해가지고 기본적인 아까 말씀드린 공통 과목과 선택 과목이 많다고 보시면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이수가 되게 중요합니다. 국어나 영어는 고1 때 5번 들어가고요. 수학이 4번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이수 단위, 즉 일주일에 몇 번 들었는지가 같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뭐 정시 얘기를 하면은, 지금 정시는 지금 이게 연세대 건데요. 보시면 알겠지만 그냥 수능 100%예요. 현재까지 수능 100%고,
수능 반영 비율은 이런 식으로 국어 총 천점으로 해서 문과 같은 경우는 수학 20, 국어 20, 사회 20 이렇게 해서 2대 1로 반영되고 있고 이과 같은 경우는 수학 300, 과학 300 이렇게 반영이 돼서 이과생이 정시로 갈 경우에는 과학과 수학이 거의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어 100해서 영어 절대평가인데 왜 프로에 물어보시면 이런 식으로 나와요. 이게 영어인데 1등급 100점, 2등급 95점 이런 식으로 감점을 처리하거든요. 이렇게. 근데 영어 2등급이면 80점대거든요. 80점대 영어 이거 감점 돼봤자 국어나 수학에서 한 문제 더 맞으면 커버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감점 폭이 점점 커지죠. 87.5, 75 감점 폭이 점점 커지잖아요. 그냥 무슨 뜻이냐면 영어 3등급 맞을 정도 아니면 너 우리 학교 올 수 있어 라는 뜻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영어랑 한국사는 점수 정말 안 중요해졌고요. 정말 중요한 건 특히 대부분 이과생들이기 때문에 이과생들은 거의 과학하고 수학에 올인하는 식으로 보시면 돼서 사실 입시제도가 정시가 더 유리한 게 맞습니다. 그냥 수능 한 방 꽝 이긴 한데 국어, 수학, 과학이 어느 정도 등급이 나오면 수시보다 훨씬 대학 가기 유리하거든요. 이렇게. 정시 이렇게 보시면 되고 정시는 또 마찬가지로 표준 점수랑 백분위 내신은 또 요즘 백분위가 안 들어가는데 정시는 백분위 이런 걸 다 많이 활용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균관대 것도 있는데요. 여기서 여전히 수능 100%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됩니다. 보통 가나 다 이렇게 들어가는데 보시면 비슷합니다. 인문도 뭐 40, 40 이렇게 들어가는데 요즘에 이제 이과에서 알 수 있는 건 문과는 국어 40, 수학 40, 탐구 20 이렇게 사회 20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과는 국어 25, 수학 40, 과학 35 이렇게 반영을 하고 뭐 다 아시겠지만 확통은 이과에서 반영이 안 되고 있고요. 이렇게. 그 외에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아예 영어랑 한국사에서는 아예 감점이 아니라 가산점 형태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잘 보면 좀 더 주겠다는 얘기니까 사실상 과목에 의미가 없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정시 같은 경우는 거의 이과, 요즘 거의 대부분 이과이기 때문에 이과 친구들은 수학과 과학이 거의 대부분이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뭐 어머님도 아시겠지만 사회학원은 거의 없거든요. 대치동점 있는데 분당에 사회학원인데 과학학원 진짜 많잖아요. 이렇게. 과학이 그렇게 중요한 이유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서울대가 근데 이제 정시 40% 확대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서울대에서 지금 자기들은 이제 내신을 보겠다라고 해서 수능은 원래 정시 수능 100%였는데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수능으로 뽑아서 내신을 좀 반영하기 시작해서 서울대에서 이렇게. 이것 때문에 지금 헌법소원을 보고 지금 난리가 난 상태인데요. 아직 발표 안 냈어요. 근데 23년도, 이제 올해죠. 올해 고3 친구들이 서울대를 정시로 가기 위해서는 수능만 최저를 맞추는 수준이 아니라 수능만 잘 봐가지고는 대학을 못 가는 게 되어버렸습니다. 이렇게. 원래는 그냥 수능 100%였어요. 그래서 국어 100, 수학 120, 영어 80. 아시겠지만 모든 과목, 모든 학교에서 수학의 비중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왜냐면 제가 수학쌤이 나서가 아니라 원래 국어, 영어를 잘하는데 수학 못하는 친구 진짜 많은데 저희가 수포생이란 말은 많이 하지만 국포생, 영포생이란 말이 안 하잖아요. 수학을 잘하는 친구들이 딴 과목을 못하는 사람이 굉장히 적기 때문에 저 상위권에서 이렇게 반영을 하고요. 지금 이거 서울대에서 이게 그냥 교과 전형인데 이거 말고 지역 분양이라고 해서 지방 아이들 뽑는 것 같은 경우는 내신을 40%까지 반영을 한대요. 지금 뭐 기사에는 이거 서울대가 바뀌면 보통 연고대가 따라가고 이렇게 쭈루룩 따라가거든요. 밑으로 이런 식으로. 근데 이건 아직까지는 영향이 없을 거라 생각하고 있는데 일단은 정시에서는 이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대학은 기본적으로 제가 입학사정관들과도 많이 얘기해보고 하는데 대학은 기본적으로 정시를 시원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상위권 대학교의 신입생을 얘기를 들어보면 스카이까지 아니어도 서강대, 성균관대만 가도 신입생의 3분의 1이 20살이 아닙니다. 재수생들이거든요, 보통 이렇게. 그래서 이런 형태예요. 건대나 전국대 아이들은 반수를 해서 중앙대를 가고 싶어하고 경희대나 중앙대 경희대 친구들은 반수해서 서강대 한양대를 가고 싶어하고 그 친구들은 반수해서 연고대 가고 싶어하고 연고대 친구들은 반서울대 가고 싶어해요. 정시는 현재 어떤 구조냐면 재수생이 너무 유리한 구조입니다. 이렇게 밥 먹고 공부하면 되기 때문에 연고대 수능 실제로 보러 가면 연고대 아이들이 심심해서 보러 온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 친구들이 그냥 일반 재학생들보다 훨씬 잘 나온 경우가 많거든요. 이렇게. 그러니까 대학 입장에서는 대학도 장사를 하는 곳이고 사업하는 곳인데 정시로 온 아이들은 항상 이탈이 되게 심해요. 이탈이 너무 심하니까 기껏 1학년이라고 그렇게 발표했는데 갑자기 자퇴해버리고 가버리면 되니까 반수 같은 거 걸어놓으면 되니까. 근데 보통 수시로 입학한 아이들은 실제로 대학 이탈이 없습니다. 이렇게. 저도 대학생활 해봤지만 저 때는 정시로 대학을 많이 갔었는데 제가 나온 학교에서도 수시로 실제로 대학생활 해보면 수시로 대학 온 친구들이 만족도가 높아요. 여기를 목표로 하는 경우인데 정시는 보통 하향존이기 때문에 내가 이 학교 오는 게 애매한데라고 해서 반수한 경우가 되게 많아서 정시는 보통 그런 거 많아요. 대학교는 정시를 되게 싫어해요. 근데 최근에 2023년까지 뭐 정시 40% 늘려서 이렇게 늘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서울대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거거든요. 실제로 대학교에서는 시키니까 늘리긴 하는데 굉장히 지금 불만이 많은 상황이에요. 정시에서 지금 이렇게. 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그 서울에서 했으니까 이제 23년도 올해부터 이제 이렇게 바뀌고 내년 이제 현재 고2 밑으로는 전국이 확대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능이 40% 그러니까 실제 반영 비율은 50%가 넘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수시에서 2월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사실상 현재 5대5라고 보시면 되는데 뭐 이렇게 따지면 여러 가지 기회가 있습니다. 수시랑 정시를 동시에 대비하는 게 굉장히 가능해지고요. 이렇게 보통 제가 경험상으로 수시 접수
내가 수시를 하다가 너무 내신이 안 나와서 정시로 하겠다. 이런 친구들보다는 수시도 하고 정시도 해서 같이 준비하는 그런 친구들이 훨씬 유리하더라고요. 생각해보면. 뒤에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코로나 이전과 현재 분석을 해볼 건데 중학교부터 얘기를 해보면 이게 저희가 이제 시간을 돌이켜보면 저희가 지금 촬영하고 있는 현재가 지금 2022년 3월 말인데 2020년 난리가 났었죠. 그렇지만 이제 중학교 때 중간고사를 안 봤습니다. 그 당시에 2020년 당시에 중학교를 안 봤고 난리가 났었죠. 그때 이렇게. 그리고 이게 되게 중요한 게 이렇게 해서 중학교 때 중간고사 2020년 중간고사 안 봤어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 당시 중2, 중3들이 기말고사가 전범위가 되기도 하고 어떤 경우가 발생했냐면 아이들이 이제 학교를 안 가고 이러니까 애들이 공부를 안 해요. 그러니까 공부하는 친구랑 안 하는 친구가 너무 이게 굉장히 가치가 커졌고 이렇게. 그리고 되게 중요한 게 분당이 제가 그 서울에서 많이 있다가 서울에서 수업하다 분당으로 오게 된 가장 큰 이유가 분당 지역이 그 대학교 진학률이 1등이 대치고요. 2등이 목동, 송파, 서초가 아니라 분당이거든요, 원래. 분당 지역 원래 되게 잘 간 이유가 보통 제가 여러 가지 사건이 있어 봤는데 중학교 시험이 쉬운 동네일수록 고등학교에서 되게 힘들어해요. 중학교 때는 다 100점 맞았는데 우리 애가 고등학교 가니까 3.4점이 나오니까 이게 말이 되냐. 근데 분당은 실제로 족보닷컴 같은 전국에서 쓰는 사이트에 고난도 문제 이런 거 보면 다 순회중, 내정중 기출들이에요, 대부분 이렇게. 그러니까 분당이 거의 전국권으로 시험이 어렵거든요. 차라리 대치동 중학교 시험은 고등학교 문제를 냅니다. 근데 분당은 공립이 많기 때문에 중학교 수준은 어렵게 돼요. 그리고 서술형도 되게 타이트하게 내고 했는데 이게 장점이었어요. 그래서 2019년 이전 기출 보면 그렇게 되는데 그게 다 없어졌어요. 순회중은 서술형을 최근에 올해부터 낸다고 하는데 한동 안 냈었고요. 내정도 작년에 안 냈었거든요. 이렇게. 그리고 올해도 중2는 아직 중간고사를 안 보고 있어요. 중2 같은 경우는. 기말고사는 보고 있고. 그래서 기출문제 저희가 쫙 쓸 때 2020 기출문제를 쓸 수가 없어요. 2019 이전에 쓰거나 또 교육과정이 바뀌어가지고 2018 이전은 또 못 쓰거든요. 그러니까 2021 거밖에 못 쓰는 상황이에요. 지금 이렇게. 그러면 이게 뭐가 문제냐면 고등학교는 또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여러 가지 이유로 시험을 안 볼 수가 없거든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그때 고2고였던 친구들이 현재 고3이나 대학생 혹은 이제 재수생이거든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시험 안 본 친구 현재 고2, 고2에 위치되지 않습니까? 중3 이렇게. 그래서 분당이 굉장히 여러 가지로 그런 식으로 학군적으로 유리했던 게 중학교가 빡셌고 그런 식으로 아이들이 대비가 된 상태에서 고등학교를 가고 이런 게 있었는데 이런 게 다 사라졌어요. 실제로 지금 현재 고1, 고2 친구들이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물론 고등학생들이 다 피곤해하고 하는데 굉장히 적응하기 힘들어하더라고요. 이 친구들 이렇게.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오늘 하고 싶었던 말이 이건데 코로나로 인해서 격차가 심해졌는데 이렇게 제가 이제 학원 쪽에서 일하다 보니까 굉장히 큽니다. 애들이 이렇게.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애들이 다른 반도 그렇고 학원을 쉬는 경우 중에 대표적인 이유가 뭐가 있냐면 빡세서 쉬어요. 학원이 너무 빡세서 저 쉴래 이런 경우 되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아이들도 실제로 너무 빡세면 힘들어하고 그러니까 학교를 맨날 가는 거에 익숙하지가 않은 거예요. 이제 애들이. 그래서 그것 때문에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렇게. 근데 또 열심히 하는 친구들은 하니까 이 차이가 너무 심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거 다시 반영 보면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게 학년 반영 비율이 올해부터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면 원래 고3 때 수학 같은 경우는 다 끝났기 때문에 이과 애들 미적분, 문과 애들 확통 빼고는 난 무슨 진로 선택 과목 이런 걸 해야 돼요. 그러니까 뭐 이론상으로는 경제, 수학, 수학, 과학 탐구 이런 걸 하는데 사실상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근데 고3 내신이 원래 40%가 들어갔는데 고3 1학기까지만 들어가기 때문에 3학년 1학기 내신 한 방 가지고 고1 전체를 역전할 수 있던 상황이었어요. 지금까지 이렇게. 항상 20, 40, 40이었거든요. 근데 반영 비율이 적용되지 않는데 그럼 현재 현재 2022년 기준 중3 고1 친구들이 뭐가 문제냐면 아까 그런 코로나 상황으로 적용되지 않았는데 당장 고등학교부터 비율이 똑같아져요. 이렇게. 그러니까 제가 우스갯소리 이렇게 말하거든요. 내가 첫 시험 망치는 순간 서울대 끝나고 기말고사 망치는 순간 연고대 끝나고 남은 거 다 정결대도 못한다. 제가 이렇게 우스갯소리로 얘기할 정도로 학년 반영 비율이 적용되지 않는 게 되게 크고 그럼 이걸로 현재 그 입시기에서 분석하고 있는 게 뭐냐면 고1은 그렇다 쳐도 고2의 내신 비율이 굉장히 올라갔기 때문에 현재 수시로 대학을 가게 되려면은 고1과 고2, 특히 고2 때 굉장히 잘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오히려 고3은 비율이 줄어들었고 이런 식으로. 이게 좀 잘 안 보이긴 하는데 이게 뭐냐면 그 분당 지역에 있는 전국의 서울대 진학률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서울대 진학률 올해 표인데요. 외대부고 1등이에요. 서울대 77명, 잘 안 보이는 77명 갔거든요. 서울대를 이렇게. 전국에서 제일 많이 간 학교인데 보시면 이게 전국에서 서울대 많이 보는 수이 쫙 다 매긴 거예요. 이런 식으로. 외대부고 77등, 2등이 잘 안 보이는 서울 과고 이렇게 되거든요. 이렇게. 이게 잘 안 보여서 제가 확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잘 안 보일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확대를 한번 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거 할 동안 말씀드리면 다 자사고예요. 싹 다 자사고예요. 이렇게 여기까지. 싹 다 자사고고 일반고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이렇게. 일반고는 거의 없는 상황인데
잘 안 보여서 그냥 이걸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조금 확대를 해보면, 네. 잘 안 보이긴 하는데, 일반고 중에서 여기 보시면 여기 낙생고 있어요. 낙생고가 있는데, 낙중대에서 많이 얘기해서 낙생고가 일반고 중에 여기 유일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23명 같거든요. 근데 학부모들이 많이 유리하시는 게, 학교에서 서울대 많이 보면 그 학교가 잘 가르치는 줄 아는데, 낙생고가 23명이 서울대에 갔어요, 작년에. 근데 23명 중에 22명이 정시예요. 수시로 2명 갔어요. 근데 웬만한 고등학교도 5명 이내로는 서울대 무조건 보내거든요, 웬만한 학교는. 그 낙생고, 저희 실제로 졸업생 하셔가지고, 뭐 여기에 뭐 조교하러 선생님 가시는 분도 계시고, 낙생고가 명문인 게 아니라, 낙생고 가는 친구들이 원래 잘하는 친구들이라고 보시면 되고, 고등학교는 이런 식으로 지금 되고 있거든요. 일반고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분당이 뭐가 문제냐면, 원래 여기에 무슨 자사고를 제외하고 분당 학교에 좀 들어갔었어요, 원래 분당 학교들이. 근데 20, 21, 22 요때, 낙생고 말고 분당 지금 순위권이 없습니다. 상위 지금 50개 대학교인데, 분당에 낙생고 말고, 외대부고랑 낙생고 말고 없어요, 자사고를 제외하고는.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제로 고등학교 뭐 영덕여고나 뭐 대진고에서 확률과 통계를 시키는 이유, 확률과 통계를 서울대에만 반영하거든요. 이과에서도 이렇게 문과 과목인데 각 대진고 확률과 통계를 시키고 실제로 뭐 늘푸른고 영덕여고 중앙고에서 지금 고2 애들 시험 범위가 장난 아닌데 어떻게 쓰냐면 교재를 원래 내가 EBS로 썼다가 이걸 싹 다 수능 특강 교재로 바꿔버렸어요. 이렇게 애들이 대학을 너무 못 가니까 지상률 때문에 지금 분당에서 고2 애들이 지금 난리가 났어요. 시험 범위가 너무 많아서 수학숙제 못할 수준이거든요. 영어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런 상황이고.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든 정시든 수시든 대학 진학률을 올리고 싶은데 이게 지금 되게 힘든 상황이에요. 현재 상황이 이렇게. 좀 이제 오늘의 주제를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제 그럼 어떻게 되고 있냐? 분당 다시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중앙고등학교 모두. 되게 웃긴 게 코로나 동안에 분당에 공립이 많아서 특징이 뭐냐면 제가 분당에 넘어온 게 2021년인데 제가 2010년 걸 좀 분석을 해봤어요. 제가 1년 동안 있으면서. 제가 2020년도에는 서울에 있었는데 서울은 쉬워진 적이 없습니다. 서울은 항상 어려웠어요. 코로나 때문에 중학교들도 이렇게. 시험을 한 번 볼지언정 되게 쉬웠는데 2020년대 중학교 시험 보면은 지금 2020년 기준 못 풀리는 게 학탑중이나 이런 거 애들 지금 현재 순회중 애들한테 2년 전 학탑중과 풀리면 45분 시험인데 20분 만에 다 풀고 만점 나오거든요. 워낙에 되게 쉬웠어요 그 당시에. 근데 다시 이제 어려워지는 추세예요 이렇게. 순회중 작년 기출 되게 어렵고 그리고 올해 순회중 예정 중 모든 중학교가 되게 어려울 거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근데 애들이 안 돌아와요. 시험은 어려운데 애들이 안 돌아오는 게 문제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고등학교도 마찬가지예요. 고등학교 시험은 원래 쉬웠던 적이 없지만 더 어려워지고 있는 추세인데 애들이 안 돌아오니까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면 오히려 이럴 때가 내신 따기 되게 좋은 상황인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해서 지금 여기 계신 학부모님들이나 뭐 동영상을 보신 학부모님들이 말씀하시기에 이런 상황이다. 그럼 결론은 뭐냐면 항상 말하지만 결국 우리 애가 대학 잘 가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렇게 생각했을 때 평소 입시 때보다 코로나 이전보다 노력했을 때 결과가 훨씬 잘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상대평가는 경쟁이기 때문에 당연하잖아요. 누구나 서울대를 갈 수 있으면 서울대가 유명하지 않을 거거든요. 누구나 못 가기 때문에 서울대 희소성이 있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아이들이 정신 못 차리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시험은 어려워지는데 애들이 정신 못 차리니까 고등학교 친구들이 그냥 지금까지 해오는 대로 고등학교 냈어요 이렇게. 냈는데 애들이 정말 죽을라 그래요 진짜 속된 말로.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제가 고등학교 아이들 특히 뭐 낙중대를 제외한 순회고, 분당고, 한솔고 이쪽 라인 아이들은 제가 이제 늘푸른고 이렇게 가르쳐 보면 시험이 조금 어려워지는 추세긴 한데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근데 아이들은 왜 이렇게 어렵냐고 이게. 그러니까 학력 수준 저하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그러니까 오히려 등급 따기가 좋은 상황이에요. 실제로 제가 저희 반에 분당고 학생 하나 있는데 여학생 하나 있는데 그 친구 얘기 들어보니까 학교에서 학습지라고 하시는 교과서 준 프린트를 푸는데 남학생의 절반이 그걸 못 푼대요. 이렇게. 그래도 상위권은 잘하고 그렇게 학력 격차가 되게 심해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제 요번에 이제 대선 있었고 선거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아까 말했다시피 아까 그런 이유로 이제 자석등록고를 폐지하자. 서울이 개념만 해먹는다. 이런 거죠. 외대부고 전교 80등급 서울대를 가고요. 분당이 아닌 일반 학군의 전교 1등급 서울대를 못 가는 상황이었거든요. 수시로 이렇게. 정시를 제외하고. 그래서 2025년 폐지였는데 그거 백지화한다고 지금 하고 있고요. 지금 지선 때문에 발표를 안 하고 있는 건데 거의 지금 사실합니다. 그 다음에 정시 비중을 더 늘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현재까지 확정된 게 2024년. 그러니까 현재 고1까지 입시로 확정이 됐어요. 고1까지는 정시 50%라고 보시면 돼요. 현재 중학생들은 정시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뭐 그 새로 당선된 사람이 중학교 학력평가도 보겠다고 하고 있고 지금 내년부터 그런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뭐 고등학교 부위 선택 이런 걸 말씀을 드리면 일단 고등학교 선택은 그래서 너무 개별로 다른데요. 너무 개별로 다른데 일단 기본적으로 어느 학교를 가냐보다 물론 이제 어느 학교 가냐 되게 중요한데 분당이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요. 제가 서울에 있을 때 자곡이나 위례 쪽의 신도시에서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이제 새로 이렇게 들어와서 새로 이렇게 학생이 들어오게 되면 아이들한테 되게 난이도를 많이 조절하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시험을 되게 어렵게 했다 쉽게 했다 그래요. 지금 태원고가 딱 그랬어요. 작년에 이렇게. 태원고등학교가 원래 시험이 워낙 쉬운 걸로 유명했었는데 작년에 중간고사 1등급이 70점인가 그랬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전교 1등 몇 명 빼고는 되게 어렵게 나왔다가 또 기말을 쉬었다 왔다 갔다 해요. 이렇게. 극단적인 예를 들어드리면 제가 서울에 있을 때 중간고사 1등급이 그 100점이 7%가 나와서 1등급이 안 나왔어요. 그 학교가. 근데 기말고 그 친구가 100점 맞다 좋아했는데 기말고사를 38점을 맞아온 거예요. 그래서 막 울고 난리가 났는데 그 친구가 1등급이었어요. 기말고사 38점 1등급. 그러니까 미친 듯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해요. 이렇게 2년만 하면 그 학교는 명문이 되거든요. 이렇게. 그렇게 해서 그 아이들을 고1을 올려보내고 새로운 학생들을 또 이렇게 마루타라고 저희가 이렇게 하거든요. 막 시켜요. 그래서 빡세게 시키고 하면은 서울의 정리 점점 올라가거든요. 이렇게. 그런 과정들을 제가 서울에 사람이 많으니까 그런 거를 많이 겪었는데 지금 분당에 있는 태원고 저기 서현동 쪽에 서영고를 비롯해서 여기서는 이제 순회, 분당, 늘풀은 이제 한솔은 아직 모르겠는데 그렇게 바뀌고 있습니다. 문제를 여러분들이 있다 쉽게 했다 그래요. 실제로 차라리 대진고나 영동여고 중앙고는 깔끔해요. 나올 게 정해져 있어요. 이렇게. 그거 시키면 되는데 아이들이 너무 잘해서 문제인 거지. 근데 순회랑 분당 지금 내신 대회 보면 뭘 시킬지 몰라요. 지금. 수업은 교과서로 한다는데 교과서를 안 내기 때문에 지금 별거 다 시켜야 돼요. 지금 분당고 순회고 친구들 학교 프린트도 너무 쉽기 때문에 모의고사 기출에 뭐 EBS 교재 온갖 거 다 시켜야 되거든요. 지금 이렇게. 뭐가 나올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그리고 많이 물어보시는 게 문이과 선택 많이 물어보시던데 그냥 이제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지만 문이과가 거의 의미가 없어졌거든요. 구성 통합이기 때문에. 문과반에 수학 5명 한대요. 30명 중에. 근데 시험은 같이 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그리고 분당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를 유부를 떠나서 거의 이과의 비중이 여고를 제외하고는 이과의 비중이 50% 넘어가고 있습니다. 50%가 7대3. 중앙고 같은 경우는 거의 7대3, 8대2까지 간다고 들었는데 그러니까 사실상 공부 안 하는 애들이 문과로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전 같지 않아서 대학이 인생의 전부가 아닌 세상이 됐기 때문에 공부 안 한 친구는 애초에 특성으로 빠집니다. 저희 반에 개원예고 학생이 있는데 개원예고 원래 개원예고 수학을 교과서만 풀면 거의 전교 1등 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전교생의 절반이 수학 수업을 다 듣고 수학을 한대요. 지금 예고 간 친구가 난리가 난 거예요. 자기는 수학 잘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예고나 이런 특성화로 빠진 친구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고 진짜 애매하게 인문계 간 학생들이 무려 문과를 많이 이과를 가는데 그런 친구들이 깔아주게 되는 거고 까딱하다가는 여러분의 자녀분들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그런 걸 안 하기 위해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애매하면 이과로 말씀드려요. 이렇게. 문과 쪽에서 뭐 본인이 경영학과, 뭐 선생님, 뭐 사회 국어교과 이런 거 갈 거 아니라면 애매할 경우에는 현재 입시제도는 이과가 너무 유리합니다. 그래서 문과를 가라고, 이과를 가지고 항상 말씀드리고요. 뭐 이거 말고 사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 써고 싶은 얘기 되게 많은데 되게 예민한 얘기들 안 와가지고 요거는 제가 따로 이렇게 하지 않았고요. 일단 이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원래는 여기서 여러 가지 더 질문 사항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그 설명회 전에 신청 받을 때 질문 사항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좀 질문을 받을까 했었는데 일단은 혹시 원장님 얘기하시기 전에 혹시 뭐 질문 사항 있으시면 여쭤보시겠어요? 따로 없으시면은 저기 원장님이랑 같이 얘기 좀 마무리하고 그러고 하겠습니다. 이렇게.